자, 증여세의 기본 절세 전략은 결국은 5가지입니다. 사실 이 5가지의 변수에 따라서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누구에게 증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 증여할 것인가? 무엇을 증여할 것인가? 또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 얼마나 증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세금 차이가 천차만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5가지 요소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전략을 수립하셔야 돼요. 언제쯤, 누구에게,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증여를 실행하시게 되면 세금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에게 증여할 것인가의 부분은요. 최대한 여러 사람에게 분산 증여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수증자별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너무도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골고루 이제 나누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별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세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세 자녀 각각 개인별로 성년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세 자녀에게 한 1억 정도를 똑같이 이렇게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각자 5천만 원씩 공제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표준은 5천만 원이고요. 5천을 제외한 5천만 원이고, 실제 우리가 신고세액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10%에 90%, 9%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5천에 9%, 450만 원. 450만 원의 비용으로서 이제 1억 원의 재산을 전부 다 증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언제 증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증여는 무조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증여 이후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수증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들고 있다면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금 통장의 원금도 계속 증식이 될 거고요. 부동산 가치도 계속 올라가겠죠.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재산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기에 서둘러서 증여를 했다면 그 이후에 재산 가치 불어나는 부분은 내게 아니고 수증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과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세금을 싸게 하려고 그러면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또 빨리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빨리 해야만 재증여에 또 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이 지나야만 합산과세 당하지 않고 또 한 번 증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꾸준하게 반복 증여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빨리 우리가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증여세의 절세 원칙은 무조건 증여자산이 쌀 때 증여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자산가치가 폭락할 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폭락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이때는 재산가치가 주저앉는 것은 좀 불행한 일이지만 증여로 따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폭락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재산을 증여하고, 또 그 이후에 자산가치가 회복이 되면 사실은 상당한 세금이 절약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사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가치의 폭락 시점은 아주 중요한 증여 찬스가 된다.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 이런 시기의 즈음에서는 재산 증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10년 이내의 재증이라도 절대 합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는 한 사람으로 보지만 사례서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 어머니와 장인어른 이렇게 되면 증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합산과세에서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라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뭘 증여할 겁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가급적 먼저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문자 그대로 그 부동산에서 달달이 월세가 나오는 겁니다.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확보된 달달이 어떤 월세 수입 이걸 가지고 향후에 어떤 자금 출처소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겠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계란보다는 닭보다 계란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닭을 증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말이죠. 닭을 증여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파생이 되는 그러한 계란은 당연히 수증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주기보다는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증여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강조하는 거고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사실 뭐 가격 상승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이면 저평가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산들을
증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장래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금 증여보다는 뭔가 근거가 남는 부동산 또는 보험금 증여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출처를 밝히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요. 특히 그러한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증여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무조건 채무를 끼워서 증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아지니까 적당히 채무를 끼워서 증여하면 채무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증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이 있건 없건 간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것은 뭔가 그 수증자의 재산으로 확고하게 뭔가 증거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금이 안 나오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 어떤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이후를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증여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가장 베스트는 1회 증여 금액은 1억 원 이내가 제일 좋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아까 최하세율이 적용되는 그 구간이 1억 원까지였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제 금액을 감안하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라고 한다면 5천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한 1억 5천까지 하더라도 실제 과표는 1억이기 때문에 최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많아도 5억 원은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율 자체가 30%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증여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증여를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유산 총액에 대한 세금,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미리 하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증여 자체를 사전 상속인데 30%의 세금을 낼 바에는 사실은 증여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는 1억 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5억은 한 번에 증여하는 금액은 5억은 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